자,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민족문화 수호운동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국학운동 잘 살펴봤죠? 오늘은 국학운동 이외에 종교라든가 그리고 문예부흥운동이라든가 문예부흥운동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든가 교육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 일제강점기 내에 다양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구분하고 이해한다. 다양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있었나 봐요. 다양한 분야별로. 그랬을 때 그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또 암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첫 번째 파트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언론과 그리고 교육이에요. 교육. 자, 언론. 여러분들 언론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뉴스? 혹은 또 신문? 나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언론은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언론은 무엇인가? 난 개인적으로 약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많은 이슈들을 다루거든요. 또 새로운 정보도 알려주고.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정보를 얻어?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유튜버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 그렇게 먼 게 아니다. 자, 요걸 가지고 언론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부터냐면은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왜냐면은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잖아요. 무단 통치.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없어. 언론이라고 해봐야 친일 언론이라든가 일본 언론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년대 나름대로 이제 문화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때서부터야 언론 활동이 진행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게 있는가? 우선 신문. 자,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신문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바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부터 나오게 됐다. 이 시기라든가 시대상을 묻는 그 선지에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잡지. 잡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 천도교에서 만든 천도교 기억해주세요. 하는 잡지가 있었다. 자, 근데 이러한 신문이나 잡지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자, 이 언론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당시 조선 민중은 새로운 사상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문물을 도입할 수가 있었지. 자, 제가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싶어. 10대 관심사가 이제 연애잖아.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여성을 몰라. 그럼 막 치겠지. 여성을 화나지 않게 하는 법, 여성한테 호감을 갖는 법, 호감을 갖는 건 나지. 호감을 갖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잖아. 그러한 모습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인터넷으로 서칭해가지고 찾겠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야. 그거를 좀 넓게 확장했을 때 당시 조선 민중들 또한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통해서 지금 3.1운동이 일어나고 있대, 혹은 이제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특히 일본 언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만든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교육 파트 살펴볼게요. 교육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렵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따로 새로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수능이라든가 내신에서만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은 일단은 계량서당이라고 있습니다. 계량서당이 뭐냐면은 서당을 계량한 거야. 우리 계량 한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근대화가 이렇게 된 시점에서 서당이 옛날 서당처럼 공자왈, 맹자왈 하면 사람들이 누가 가겠어?
그러니까 신식 교육을 조금씩 추가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학교? 바로 사립학교. 이 민족 지도자들이라든가 민족 운동가들이 만든 이러한 사립학교들이 신설이 되었다. 물론 이게 이제 구한 말보다는 많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일제의 이러한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교육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야학입니다, 여러분. 야학. 이상한 놈이다. 자, 야학이 뭐냐면은 밤에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농부들이나 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노동자 이러한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라든가 문자 보급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야학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식인들이 이제 밤에 공부를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20년대 이후에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왜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가? 바로 일제의 우민화 정책 때문에. 우민화. 자, 우민화가 뭐예요? 사람을 조금 바보같이 만드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조선 백성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 야, 이랬는데 그거 근로기준법 위배인데요? 나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 안 하는데요? 이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데요? 막 하는 말마다 막 맞는 말만 계속해. 그럼 당연히 그냥 해. 네, 이런 걸 바라겠지. 그러니까 초등교육만 일대 실시를 했단 말이야. 1차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이러한 식으로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러한 우민화 정책에 맞서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교육 파트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문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서당, 사립학교, 뭐 야학,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언론과 교육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종교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활동. 자, 이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다양한 회유 혹은 압력을 받았어요. 이 종교라는 게 되게 힘이 대단하잖아. 사람들을 막 이게 미치게도 하고 되게 착하게도 하고 이러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은 이용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종교계가 그걸 가만히 있는가? 아니지. 저항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순수한 종교적인 심취에 있는 거지. 니네처럼 정치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 니네의 통치에 그렇게 저항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종교가 있는가? 우선 가장 큰 대종교부터 살펴봅시다. 대종교. 맞다. 자, 여러분,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종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막 외우기 싫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종교 하나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냥 강의만 딱 쭉 들으면은 다 외웠다. 끝. 이렇게 됩니다. 자, 대종교 같은 경우는 누굴 모시는 거야? 알죠? 그쵸? 단군 할아버지, 단군 숭배. 자, 본부가 어딨어? 대종교 본부 어딨어?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고조선을 건국하였죠? 1번 미국, 2번 한반도 남쪽, 3번 만주. 그래, 너무 노골적이었다. 만주죠? 그랬을 때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대종교 하면은 북로군정서 떠오르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랬을 때 북로군정서를 산하로 둔 기구, 무장투쟁, 바로 중광단을 조직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대종교는 이게 끝이야. 일제강점기. 쉽잖아. 그치? 자, 다음은 이제 뭐냐? 천도교. 천도교 같은 경우는 동학에서 나왔어요. 동학에서 나왔는데 조금 복잡해. 나오게 된 게 막 신교, 구교 이렇게 해가지고 신파, 구파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동학 자체로만 볼게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제2의 독립운동, 3.1운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독립운동을 도모하였다.
도모하였다. 언제? 1922년. 요게 이제 3.1운동 3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만 하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셔라.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소년운동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 인내천 사상이 있었잖아요. 인내천 사상. 동학에서 이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먼저다.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드립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지. 어쨌든 자, 사회운동.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얘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가 언제야? 불평등 사회였잖아. 신분 사회였잖아. 그 당시에서도 평등을 외쳤는데 신분이 사라진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왜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원래 막 불교 이렇게 있는데 같이 그냥 묶어서 할게요. 자, 우선은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랑 친구인 천주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쌤은 근데 좀 이렇게 구분하고 싶진 않아. 뭘 구분하고 싶지 않냐면은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많이 만들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름대로 자선 사업이라든가 교회도 자선 사업 많이 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뭐 자선 사업도 하고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학교 많이 만들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묶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사회 및 구제활동을 한다. 어차피 시험에서도 2개 비교 안 해요. 비교 안 해, 2개. 요 파트만은. 근데 요건 비교해. 뭘 비교하냐? 자, 요렇게 해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일제에 어떻게 저항을 하려고 했는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항을 하려고 했는가? 요건 구분하지. 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로 이제 신사참배 운동. 자, 신사참배 운동이 뭐냐면은 신사에다가 절하는 거야. 일본 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교리상으로 안 맞거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있어. 그랬을 때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누가 끝까지 저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냐면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신다. 요거 기억하여 주시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바로 의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의민단이 왜 중요하냐? 중강단에서 나오는 북로군종사와 같이 얘네들도 무슨 전투에 참여? 청산리 대첩에 참여. 청산리 대첩에 참여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자, 요렇게까지 천주교와 개신교 같이 묶어서 봤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느냐? 불교가 있어요. 불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가 있느냐? 원불교. 자, 요렇게 했을 때 불교랑 원불교랑 같은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이름만 비슷해서 붙여놓은 거야. 여러분들 외우라고. 자, 불교 같은 경우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한용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잘 아시죠? 그랬을 때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불교가 위축되고 또 이제 막 사찰령이라고 해서 일본이 되게 이제 사찰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위축되고 있을 때 불교의 대중화를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사찰령 말씀드렸을 때 젊은 이제 불교도들, 뭐 승려들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항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불교 유신회, 유신이라는 단어는 나중에도 나올 거지만 새롭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바꾸던가 버리던가 해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불교 같은 게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세문화 운동. 세문화
이상하게 썼다. 화운동. 자, 세문화 운동이 뭐냐면은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속상해. 자, 세문화 운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 사람들이 맨날 술 퍼먹고 막 도박하고 노름하고 막 그러는 거야. 되게 검소하지도 못하고 되게 사치와 향락, 돈도 없으면서 게으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새롭게 살 거야. 자, 뭘 강조합니까? 바로 검소함, 그리고 근면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파트는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딱 하나씩 까보면 사실 어렵지 않잖아. 단군 숭배, 만주 중광단, 천도교, 동학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요거 여러분들 인내천 생각하면 되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이든 소년운동이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종교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뭐 개신교도 좀 나오는 편이고 천도교도 좀 나옵니다. 다 나오네. 근데 이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예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예운동, 문화예술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는가? 바로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 자,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20년대부터 살펴보면은 20년대. 자, 20년대 나름대로 이제 문학 활동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는가? 동인지 활동. 동인지가 뭐냐면은 출판 쪽에 있는 그런 단어인데, 만화라든가 혹은 이제 이러한 문학이라든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동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내는 책들, 이런 게 이제 동인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인지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와 함께 신경향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신경향파는 뭐냐면은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나온 그런 문학이에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좀 뭐 백조파라든가 뭐 그런 파들이 있어서 막 자연적인 그런 파? 그러니까 조금 식민지 현실을 좀 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막 자연주의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뭐야, 니네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고 문학의 본래의 목적을 니네가 행하고 있지 않아. 문학의 본래적인 목적은 당시 시대상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슬픔을 어루어 만져줘야 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신경향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라. 약간 사회주의 계열. 누가 있을까요? 약간 뭐 이상화의 뭐 이제 빼앗긴 들녘에도 봄은 오는가? 약간 땅을 빼앗긴 농민의 그런 삶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인지, 신경향파가 나타나게 되었다. 자, 30년대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30년대 당시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의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저항시인들이 아주 크게 활동한다라는 거. 시인 뭐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광야를 쓴 이육사라든가 뭐 이제 뭐 우리 윤동주 이러한 친구들, 이육사 그리고 이제 윤동주. 제가 나중에 이 문인들로 하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게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막 글을 읽으면서 보면은 되게 대단해요. 그 내용들이. 자, 저항 시인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하는데 누구한테 저항하겠어? 당연히 일제에 저항하겠죠? 그런데 일제와 같이 편먹은 친구들이 있어. 누구야? 친일문학, 친일문학 이러한 친구들이 있겠죠. 얘네랑 라이벌? 사이 안 좋겠지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친일문학을 쓴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수라든가 뭐 이제 최린이라든가 뭐 최남선,
최남선, 남선, 그리고 노천명,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이제 노천명 같은 경우는 님의 부름을 받고서 이러한 시가 있는데, 시가 아니라 이제 전쟁 독려하는 그런 문구죠.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남자였으면은 내가 천황폐하를 위해서 싸울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나는 자유주의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순수 문학, 문학이 그냥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나 정치, 나 몰라, 식민지 시대 몰라, 나 그냥 문학의 그 아름다움과 고결성만 따라갈 거야, 이런 친구들. 요렇게 이제 저항시인, 친일문학, 순수문학, 요렇게 3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갈라지게 되었다. 문학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영화를 살펴볼게요. 자, 어디다가 요렇게 쓸까? 그렇지. 요렇게 해서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단체 하나랑 영화 하나만 외우면 돼. 자, 뭐냐?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언제냐면은 주식회사 1924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1924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런 시네마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장 2년 만에, 이렇게 해서 장장 2년 만에 아주 대단한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리랑. 자,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1926년이다 라는 거.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바로 나완규에 의해서 아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라. 요렇게 영화 파트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극 살펴볼 건데요. 연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자, 3번 연극 같은 경우는 3.1운동을 기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심파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막 이런 거 그런 거 심파 막 할머니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막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계몽적 역할을 해요. 계몽적. 내가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독립운동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독립운동 연극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민중 계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러다가 언제? 30년대 이후 쇠퇴기를 맞아요. 굉장히 프레스를 많이 하고요, 일본이. 더불어서 친일 연극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제 전쟁을 옹호하고 군인 되어서 나가라 하는 징병을 강요하는, 징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연극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문화예술까지 살펴봤습니다. 민족문화수호운동 두 번째 파트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신 다음에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다음 파트는 드디어 민족 말살통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